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 가만히 올려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붉게 타오르며 사라지는 저 노을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는 해가 지면 내일이 또 오겠지 하고 무심히 넘겼습니다. 시간은 화수분처럼 영원히 솟아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지지 않는 태양은 없고 끝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요. 오늘은 조금 아프지만 꼭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문을 닫고 나갈 때 어떤 뒷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평생 모은 통장의 잔고일까요? 아니면 자녀들 가슴에 남을 따뜻한 말 한마디일까요? 오늘 이 시간,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미 서글픈 이유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후회가 남을까봐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 평생을 숫자와 싸우며 살아온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부터 안 먹고 안 입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느라 정작 아내와 꽃놀이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돈 더 모으면 은퇴하면 하며 모든 행복을 뒤로 미루셨죠. 그런데 예고도 없이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가장 후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못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다던 제주도 여행을 돈 아깝다고 취소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 아빠 피곤하다며 뿌리쳤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서야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행불행은 통장 잔고의 영의 개수가 아니라 내 곁의 사람과 눈 맞춘 횟수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남은 시간 동안 김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창 대신 손주들의 웃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병실이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지니 역설적으로 오늘 하루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오늘을 들어올리세요. 10년 뒤를 걱정하느라 오늘 핀 꽃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오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친구와의 수다 한 판이 우리 삶의 진짜 자산입니다. 우리네 인생 참 짐이 많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진 빚도 있지만 더 무거운 건 마음의 빚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섭섭했던 일, 자존심 때문에 뱉어버린 모진 말들이 돌덩이처럼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전 부모님 유산 문제로 형님과 크게 다투고 의절하셨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원망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서로 본체만 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실 문 앞까지 갔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굽히기 싫다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앙상하게 마른 형님의 뒷모습을 본 순간 10년 묵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저 형님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이 한마디면 될 것을 왜 그리 오래 걸렸을까요? 형제는 말없이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박힌 대못을 뺀 것 같아. 이렇게 가벼운 걸 왜 10년이나 짊어지고 살았을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내 남은 생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마음의 해독제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친구, 잔소리가 듣기 싫어 연락을 피했던 며느리, 혹은 무뚝뚝한 자녀.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건 법정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거창한 편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짧은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날 추운데 밥은 먹었니?
그때 내 말이 좀 심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얼음을 녹입니다. 떠나는 길 마음의 짐가방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오늘 그 전화를 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무엇이 남을까요? 재산세 내느라 골머리 앓던 아파트 한 채? 아니면 낡은 옷장? 물론 물건들은 남겠지요. 하지만 진짜 남는 것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평생 빚을 갚느라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미안해하며 사셨죠. 하지만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소주 한 잔 사주며 어깨 두드려주던 분이었네. 자녀들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은 못 주셨지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고 믿어주신 분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수십억 건물은 자식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불씨가 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기억은 평생 자식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나니? 아마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냄새, 아빠의 투박한 손, 함께 갔던 목욕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소소한 기억들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정신적 유산을 만드세요. 물려줄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온화한 미소,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가 건물 한 채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건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코끝을 스치는 이 공기,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스마트폰과 TV는 잠시 꺼두세요. 대신 앞에 앉은 가족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니 입 밖으로 내어 말씀하세요.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오늘 참 별일 없이 좋은 하루였다. 불필요한 욕심,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저무는 해와 함께 태워보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막이 내릴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아주 평온한 얼굴로 참 좋은 소풍이었다. 잘 놀다 갑니다. 하고 손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오늘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